물을 따라 떠나는 아시아 여행. 지난 시간 저는 다낭의 멋진 야경과 물속을 즐기며 거대한 동굴의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필리핀의 섬 보홀에선 아름답고 신기한 야생의 친구도 만났는데요. 오늘은 세부의 초록빛 바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로 저 앞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와 마주하고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섬 원주민들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아시아의 물기의 마지막 여정, 푸른 바다가 손짓하는 세부로 향합니다. 필리핀 비사야 제도의 중심지 세부. 저는 오늘 세부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떨어진 오슬롭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부는 필리핀 중남부에 자리한 섬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저는 세부선 남쪽에 위치한 오슬롭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는 세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투말록 폭포가 있습니다. 거대한 절벽을 따라 시원하게 쏟아지는 이 폭포의 또 다른 이름은 비단폭포. 물이 실크처럼 가늘고 얇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물이 가늘게 떨어지는데요. 멋있습니다. 열대 우림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투말록 폭포. 커튼 폭포 또는 비단 폭포라고도 불립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여기 이 폭포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바타의 배경을 제작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폭포입니다. 가는 물줄기는 사람들을 폭포수 아래로 유혹하는데요. 온몸으로 물을 맞으며 멋진 포즈를 취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겠네요. 잠시 폭포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오슬롭의 바다로 달려갑니다. 오슬롭은 세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작은 마을엔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답니다. 비밀은 바로 이 바다에 숨어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물고기, 오슬롭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고래상어입니다. 이 사진으로 봐도 엄청난 크기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고래상어는 지구에서 가장 큰 어류로 길이가 최장 18m, 몸무게는 20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필리핀 돈 100페소에도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화폐의 주인공이 될 정도니 인기가 대단하죠.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는 길. 해변에서 묘기에 가까운 동작을 선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체조 선수들이 놀러온 모양입니다.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선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작고 좁은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갑니다.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 배들이 멈춰 서 있는데요. 고래상어가 마을 해안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과연 고래상어가 나타날까요? 그때 수면 위로 보이는 검은 물체, 바로 고래상어 지느러미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지느러미만 봐도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됩니다.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고래상어. 사람들의 배 사이를 오가며 자유롭게 헤엄치는데요. 조용한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온순하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언뜻 보이는 거대한 몸집. 고래상어를 좀 더 가까이서 보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고래상어를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한번 물에 들어왔습니다.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물에 잠수. 투명한 세부의 물속에 한번 놀라고 눈앞에서 헤엄치는 고래상어의 엄청난 크기에 더 크게 놀랐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물고기라는 말이 실감나는 몸의 길이. 하지만 고래상어는 몸집과 다르게 겁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헤엄치니 친근감마저 느껴졌는데요. 얼굴을 수면으로 향한 채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입니다. 고래상어는 새우와 물고기,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데요. 지금 입을 벌리고 바로 제 앞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야, 정말 바로 지금 한 3cm, 4cm 거리인데요. 고래상어는 먹이를 먹기 위해 시간당 무려 60만 리터의 물을 흡입한 후 아가미에서 여과해 먹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녀석의 주변에 몰려드는데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먹이를 흡입하는 고래상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을에 고래상어가 나타난 것은 10여 년 전. 굶주린 고래상어에게 어부들이 먹이를 주기 시작한 이후로 마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작은 어촌 마을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고래상어가요, 부지 불식간에 앞에 눈앞에 나타났다가 또 잠시만 한눈을 팔면 바로 사라지는데요. 그만큼 민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고래가 몸집은 크지만. 어부와 고래상어의 교감이 불러온 아주 특별한 풍경은 오슬로 바다에서 매일 펼쳐지는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진귀한 바다 생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절대 고래상어를 만지면 안 되겠죠. 짧지만 강렬했던 고래상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세부 시내로 향했습니다. 세부는 필리핀 최초의 도시입니다. 마닐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필리핀 전체를 지배했던 곳이죠. 지금도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로부터 남부 민다나오까지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특히 내항선과 외항선의 기항지 역할을 하고 있어 물자와 농산물의 거래가 많은 편입니다.
연중 날씨는 온화하지만 태풍이 자주 발생해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세부는 사야 제도의 최대 중심지로서 아시아 태풍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특히 필리핀 가톨릭이 최초로 전파된 곳입니다.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처음 도착하기 전에도 세부에는 이미 원주민들의 도시가 번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세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Welcome to the Philippines. Welcome to the...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머리에 주건으로 이렇게 모자를 만드는데요. 모양이 독특합니다. 네, 얼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쩜 제 말을 알아들었나 봅니다. 고소한 냄새로 유혹하는 생선구이 가게. 크고 실한 생선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데요. 냄새를 더 퍼지게 하려는 걸까요? 연신 부채질을 하는 아주머니. 부채가 특이해서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부채 색깔 예쁘죠? 고기 색깔도 예쁩니다. 부채 색깔도 예쁘고. 천천히 하라고 하면 천천히. 이분은 제가 부채질하는 게 재미있으신가 봅니다. 옆 가게에서는 엄청난 양의 바비큐를 굽고 있는데요. 제 말을 결국 멈춰 세웠습니다. 이게 숯불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서 정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문했는데요. 칼로 툭툭 쳐서 봉투에 넣어주면 요리 끝. 진짜 간이 짭짤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숯불에 느긋하게 구워서 그런지 맛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맛보는 통큰 바비큐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새 힘도 얻었답니다. 세부에 오면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마젤라스 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탐험가 마젤란이 세부에 첫 발을 내딛고 세웠다는데요. 마젤란은 필리핀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탐험가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에 최초로 만든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그 높이는 3m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젤란이 이곳에 오기 전 필리핀 사람들은 토착 신앙을 믿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후 세부는 필리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천장에는 당시 추장 후마본의 세례 장면이 그려져 있답니다. 십자가가 있는 팔각전 바로 옆에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유적지 산토니뇨 교회가 자리해 있습니다. 약 450년 전에 건축되었다는데요. 마젤란이 선물해 주었다는 아기 예수상이 교회에 보관되어 있어 1년 내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죠. 촛불에 담긴 간절한 기도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Lord, thank you for giving us a healthy life, and please guide us always. Amen. Family, for good health, and for safety for my family. 줄지어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신을 향한 필리핀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